라면 한 봉지 끓여 먹는 것이 뭐라고, 우리는 왜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까요? 방부제가 가득하다, MSG 덩어리다, 라면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 우리 몸을 살리는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40년간 오직 음식으로 병을 고치고 약 없이 몸을 살리는 법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오해숙입니다. 제가 40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나쁘게 먹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시는 것처럼 라면은 혈당을 치솟게 하고, 과도한 나트륨이 혈관을 병들게 하고, 튀긴 면의 기름이 몸에 염증을 쌓이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모든 걱정을 단번에 해결하고 라면을 우리 어르신들의 훌륭한 한 끼 식사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라면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내 몸의 혈당과 나트륨을 조절하며 영양까지 완벽하게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라면을 독처럼 여기게 만들었던 가장 큰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라면에 대한 첫 번째 오해, 바로 방부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은 유통기한이 길어서 끔찍한 화학 방부제가 잔뜩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가장 억울한 오해입니다. 단언컨대 라면에는 방부제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방부제 없이 어떻게 6개월이나 가는 거요? 하고 궁금하시죠?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겨우내 먹으려고 처마 밑에 매달아둔 시래기나 황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싹 말리면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수분, 물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생물과 세균은 물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라면 면발은 수분 함량이 6%가 채 안 되도록 바싹 튀기거나 말립니다. 균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인 겁니다. 화학 방부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쓰시던 가장 안전한 천연 보존법인 셈이죠. 그러니 이제 방부제 걱정은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라면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바로 나트륨, 짠맛에 대한 걱정입니다. 네, 이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면 짭짤합니다. 나트륨 함량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신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약 1790mg 정도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니까 이거 하나만 먹어도 하루치가 거의 다 차네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혈압 때문에 라면은 평생 끊고 사셨다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르신, 그럼 식사는 뭘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침은 늘 밥에 김치찌개, 점심은 칼국수를 즐겨 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먹는 김치찌개 1인분의 나트륨은 2000mg이 넘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칼국수는 어떻고요? 무려 2800에서 3000mg에 육박합니다. 라면의 거의 2배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라면만 나트륨 폭탄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던 걸까요? 물론 국물을 다 마시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김치찌개도 칼국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나트륨 문제 해결법은 제가 뒤에서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 테니 일단은 라면만 너무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자, 라면에 대한 세 번째 오해입니다. 라면은 영양가 하나 없는 밀가루 덩어리, 해로운 조미료 덩어리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면 스프는 해로운 화학 조미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천연 재료를 진하게 농축시킨 것에 가깝습니다.
스프의 그 깊은 감칠맛은 무엇으로 낼까요? 바로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소고기 같은 것들을 푹 우려서 그 맛을 분말로 만든 겁니다. 멸치와 다시마는 한의학에서도 몸의 순환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귀한 재료로 쓰입니다. 이게 어찌 해로운 조미료 덩어리겠습니까? 그럼 영양은 어떻습니까? 물론 라면만 달랑 끓여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하지만 밥만 석 달 내내 먹어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지요. 하지만 라면은 그 자체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의 기본 뼈대는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비타민 B2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쓰레기 음식이 아니라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충분히 갖춘 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방부제는 들어있지 않고 나트륨은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스프와 면에도 기본적인 영양은 들어있었습니다. 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음식은 아니었죠. 문제는 라면 자체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기본 바탕을 어떻게 최고의 건강식으로 변신시키는지 그 비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의 운명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면을 독이 아닌 약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첫걸음을 알려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법, 바로 면 한 번 씻어내기입니다. 조금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면을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그 첫물을 버리는 겁니다. 면을 한번 끓이면 면을 튀길 때 사용된 파뮤의 기름기가 쏙 빠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라면의 전체 칼로리가 100칼로리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인 포화지방이 절반 가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면을 한번 씻어주면 음식을 고온에 튀길 때 생기는 노화 독소가 씻겨 나갑니다. 이 독소가 우리 혈관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면을 한번 헹구는 것이 우리 혈관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단백질과 채소로 방어막 치기입니다. 라면의 밀가루면은 혈당을 가파른 산처럼 치솟게 만듭니다. 이걸 막아줄 첫 번째 방패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라면을 끓이실 때 달걀 하나를 풀어 넣으시거나 순두부 반줌을 꼭 넣으십시오. 단백질이 먼저 위에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가파른 혈당의 산을 완만한 언덕으로 만들어주는 셈이죠. 또 우리 어르신들의 뼈와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라면에 꼭 넣어주셔야 할 것이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속의 식이섬유 역시 혈당이 오르는 것을 꽉 붙잡아주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어떤 채소든 좋습니다. 양파 반 개, 콩나물 한 줌, 양배추 몇 장, 버섯도 좋고요. 넉넉하게 썰어 넣으십시오. 특히 양파는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서 스프를 덜 넣어도 맛을 충분히 내주고 청양고추를 조금 넣으면 칼칼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채소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붙잡고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채소를 넣는 것은 짠맛은 즐기도에 내 몸은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세 번째 비법은 욕심 버리기입니다. 스프는 딱 3분의 2만 넣으십시오. 양파와 채소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깊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네 번째 비법은 국물을 그릇에 반만 드시는 겁니다. 국물이 진짠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에 콩팥을 아껴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혈압 걱정, 콩팥 걱정의 8할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헹구고, 넣고, 덜어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라면을 건강식으로 먹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기본 원칙만 지키셔도 라면은 충분히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왕 먹는 거 보약처럼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는 라면을 최고의 보양식으로 만들어줄 저 오혜숙의 40년 연구가 담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을 보양식으로 만들어줄 첫 번째 비법은 식초 한 숟가락입니다. 라면에 식초라니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다 끓인 라면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딱 한 숟가락만 둘러보십시오. 맛이 훨씬 개운해질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식초 속의 착한 칼륨 성분이 몸속에 남아있는 못된 나트륨의 손을 잡고 함께 밖으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식초를 넣으면 혈당이 상승하는 걸 한 번 더 막아줍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밀가루면이 당분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 우리 몸이 충격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위산이 부족해져 밀가루 음식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 식초가 위산을 살짝 보충해 주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라면을 보양식으로 만들어줄 두 번째 비법, 이건 정말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저만의 비법입니다. 바로 들깨가루 2숟가락입니다. 라면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들깨가루를 2숟가락 듬뿍 넣고 잘 섞어 드셔보십시오. 국물 맛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구수함과 깊이가 더해져 마치 보양탕 국물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심지어 기억력을 좋게 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혈관 청소에 치매 예방까지 하는 겁니다. 라면을 보양식으로 만들어줄 세 번째 비법은 좋은 기름 한 방울입니다. 라면의 기름이 걱정되신다고요? 그럼 좋은 기름으로 그 나쁜 기름을 덮어버리면 됩니다. 다 끓인 라면 그릇에 들기름이나 혹은 생참기름을 서너 방울만 똑똑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 좋은 기름들이 위와 장을 부드럽게 코팅해서 보호해주고 들기름 속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나쁜 기름의 기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라면을 보양식으로 만들어줄 네 번째 비법, 평소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 비법입니다. 라면 끓이실 때 생강을 편으로 썰어 딱 한 조각만 넣어 보십시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뱃속을 편안하게 데워줍니다. 특히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드시면 약이 되는 라면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식초, 들깨가루, 들기름, 생강 이 네 가지가 더해지는 순간 라면은 더 이상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의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고 혈관을 청소하며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이런 보양식 같은 라면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도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라면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밥입니다.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건 탄수화물 폭탄을 내 몸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뀌어 사용되는 좋은 성분이지만 라면과 밥을 같이 먹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 뱃살과 옆구리, 허벅지에 차곡차곡 찬 것처럼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이 찌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온몸에 살이 찌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면 하나만 먹으면 허전한데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라면을 다 끓이고 불을 끈 뒤 밥 대신 숙주나물을 한 움큼 넣고 섞어 드셔보세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이고 적은 칼로리로도 밥 한 공기 부럽지 않은 건강한 포만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라면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짠 김치입니다. 라면에 김치가 빠지면 섭섭하죠. 하지만 푹 익어서 시큼하고 짜디 짠 묵은지는 불타는 나트륨 폭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트륨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 가뜩이나 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을 빵빵하게 부풀려 압력을 높입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콩팥도 이 많은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밤새도록 혹사당하게 됩니다. 만약 김치를 같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갓 담근 겉절이나 맵지 않은 백김치, 나박김치를 곁들이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라면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을 알려드렸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함께 먹으면 좋을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려야겠지요. 라면과 같이 먹으면 좋은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라면 먹기 30분 전 양배추 한 줌입니다. 라면을 끓이기 딱 30분 전에 채 썬 양배추를 한두 줌 먼저 드셔보십시오. 식이섬유가 위에 먼저 들어가서 튼튼한 방어막을 쳐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들어올 라면의 탄수화물과 나트륨, 기름기가 몸에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라면과 같이 먹으면 좋은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라면 먹고 난 뒤 우유 한 잔입니다. 라면을 다 드시고 나서 30분쯤 뒤에 우유를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드셔보세요. 우유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슘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나트륨과 딱 달라붙어서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실용적인 비법이죠. 라면과 같이 먹으면 좋은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식후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세 시간 뒤 출출할 때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겁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왕입니다. 바나나 하나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나트륨을 마지막까지 힘껏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떻습니까? 식전, 식후에 무엇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라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라면을 보양식처럼 끓이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어떤 라면을 골라야 하는지 그 현명한 눈을 기를 차례입니다. 시작부터 건강한 재료를 고르면 우리 몸은 더욱 편안해지겠지요. 가장 좋은 것은 단연 건면입니다. 튀기지 않고 바람에 말린 면이라 지방과 칼로리 걱정을 절반 이상 덜어줍니다. 요즘은 건면도 아주 맛있게 잘 나옵니다. 만약 튀긴 면을 고르신다면 봉지 뒷면에 영양 정보를 딱 10초만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 포화지방이라는 글자와 그 옆에 있는 퍼센트 숫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퍼센트는 하루 권장량 15g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 라면 하나가 하루에 먹어야 할 포화지방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제가 드리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포화지방 퍼센트가 50%를 넘지 않는 제품을 고르십시오. 50%가 넘는다는 것은 라면 한 끼가 하루 전체 포화지방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라면은 우리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숫자가 낮은 것을 최대 50%는 넘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라면을 비상식량으로 생각해서 찬장에 몇 년씩 묵혀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튀긴 면의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독입니다, 여러분.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오래된 라면은 절대로 드시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라면을 드시는 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면을 보약처럼 드시고 최고의 궁합, 음식까지 곁들이셨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들여 쌓은 건강의 탑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식후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을 먹은 뒤 식후관리법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한두 시간에 걸쳐 미지근한 물을 두세 잔 정도 천천히 나눠 마셔주십시오. 왜 하필 미지근한 물일까요?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몸속에 충분한 수분이 들어오면 우리 콩팥이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청소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을 마셔서 도와주는 셈입니다. 라면을 먹은 뒤 식후관리법 두 번째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바로 눕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딱 15분만 집 주변을 천천히 걷거나 팔다리를 가볍게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이 간단한 움직임이 우리 몸에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라면을 먹고 나서 우리 혈액 속에 남아 떠다니던 당분들을 우리 몸의 근육들이 아이고 맛있는 에너지다 하면서 덥석 가져다가 써버립니다. 혈당이 오를 틈도 없이 근육의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 없는 최고의 명약이 바로 식후 15분 산책입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식후 습관이 라면을 먹은 뒤에도 우리 몸을 더부룩함과 찝찝함 없이 가장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라면을 보약처럼 먹는 법을 쭉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딱 한 가지만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상관없이 라면 자체를 멀리 하시는 게 좋은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만성신장질환, 즉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라면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혈압 환자분들께 나트륨 배출을 위해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그 칼륨마저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콩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라면을 멀리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글루텐 불내증이 심한 분들, 인슐린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져 혈당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위염이나 윗궤양이 심해 속이 늘 쓰리고 아픈 분들 역시 라면의 성분이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라면을 가끔씩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먹기 위한 비법이지 매일 라면만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골고루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건강하게 끓여 드셨는데도 속이 불편하거나 몸이 붓는다면 그것은 라면이 지금 내 몸의 상태와는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라면과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독처럼 여겼던 라면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방부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트륨의 억울한 누명도 벗겨주었으며 영양의 기본 바탕은 갖춘 음식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라면을 완벽한 건강식으로 만드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헹구고, 넣고, 덜어내기,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하십니까? 면을 한번 헹궈서 나쁜 기름과 노화 독소를 씻어내고 달걀과 두부, 채소를 넣어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스프와 국물을 덜어내 나트륨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이었죠. 여기에 식초와 들깨가루, 좋은 기름을 더해 최고의 보양식으로 만드는 비법까지 배웠습니다. 어떤 라면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라면 봉지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라면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라면을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먹어왔던 것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대로만 드신다면 라면은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닌 행복을, 걱정이 아닌 든든한 위로를 주는 최고의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제 라면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다음에 라면을 드실 때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콩나물 한 줌이라도 좋으니 채소를 꼭 넣어서 끓여 드시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식탁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도 오늘 라면 건강하게 먹었다 하고 자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만의 더 건강한 라면 비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